안녕하십니까. 열공시 김병열입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요번 모의고사는 제가 볼 때, 좀 어이없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극상이라고 해서. 제가 방문강 해설을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아예 해설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봅시다. 일단 그거 구별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요 문제는 뭐 촉탁, 딱 보는 순간 이거 된다.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촉탁 문제입니다. 자, 촉탁 문제에 대해서, 이거 왜 이래. 자, 다시. 알아? 예. 자, 여기서 파란 걸로 해볼게요. 자, 촉탁 문제 나왔죠? 촉탁. 촉탁 나오면 신규 등록 찾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볼 것도 없어. 촉탁.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 아니다. 만약에 신규 등록이 없으면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소유 변경.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촉탁서에 해당되는데 특히 말소 촉탁이 있다는 거 규정상 있기 때문에 뭐 고민하지 마세요. 축척 변경도 촉탁 사유에 지번 변경, 직권 정령 전부 다 규정이 그대로 있는 것들이고요.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만약에 토지 표시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두 가지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자, 이번 지목. 지목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지목.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저수지, 연못, 토지와까지. 이게 와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와나 밑이 나오면 앞뒤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저장하고 있으니까 유지가 맞는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상시 직접 이용하여 연 완구를 주로 재배한다. 재배하면 유지가 아니지. 앞에는 유지고요. 자, 재배한다는 멘트가 나오면 요거는 전 아니면 답이죠. 근데 물을 이용했다 그랬으니까 답이 됩니다. 답. 그죠? 틀렸네. 답 1번. 틀린 거 1번. 자, 석유 제품, 액화소유가스, 전기 수소 판매, 이거 다 유지송지 들어가고요. 용수, 배수, 자, 인공적 수로 국어, 소규모 수로 국어, 이거 체크. 인공적 수로 국어, 소규모 수로 국어. 그래서 1번 답입니다. 자, 상시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재배한다 그러면 전이고요. 그죠? 예. 교통운수에 궤도 나오죠? 궤도 나오면 철도용지, 역사 나오면 철도용지. 이게 포인트 단어예요. 자, 3번 지상경계. 이런 문제 꼭 맞춰야 돼.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경계 부분은. 지상경계를 소관청이 새로 정하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경계를 복원할 때 그러면 안 돼. 복원할 때 아니라 새로 정할 때 이 멘트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요. 거기는 자, 좌표도 들어옵니다. 근데 모든 지역은 아니고 이 시행 지역에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상에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경계점 표지의 표지 종류, 그다음에 위치. 자, 위치 설명도, 그리고 사진 파일. 얘네들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치설사 그러잖아. 유치설사. 창피해. 유치설사. 거기다가 좌표하고 지목까지, 소재 지번, 좌표 지목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은 등록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상경계 2번. 지상경계는 쪽이나 담장, 그 밖에 구조물,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려놓는다. 이게 사진 파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다 맞는 말이네. 자,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소재, 지번, 지목 들어갑니다. 자, 실제 이용 지목, 공부상 지목 다 들어가고요. 자, 도면번호는 없지. 도면번호 없어요. 여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좌표 하고요. 자, 종류, 위치, 경계점의 위치. 그다음에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여기까지예요. 그죠? 소재, 지번, 지목, 좌표, 이건 일부 지역이죠. 그다음에 위치 설사까지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다음에 사진 파일까지. 이건 뭐 외워야 됩니다. 자, 도면번호는 없고요. 면적도 없어요. 면적 없어요. 자, 4번. 요것도 최근 기출문제에 관련된 거라서 이거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신규 등록은 인접지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붙이는 경우가 3가지 있어. 종 떨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종죠. 예.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러 필지이다. 이렇게 3가지는 예외적으로 본번인데 경계에 걸쳐 있다. 이건 해당이 없는 겁니다. 경계에 걸쳐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 지번을 빼는 거죠. 제외되는 지번에 해당되는 거라서 신규 등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고르면 지금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되겠네요. 니은 디귿 정답이 4번입니다.
됐죠? 자, 5번 문제 보시죠. 서류에 대해서 용도 폐지, 이 수업 시간에 용도 폐지 있단 말 하지 않습니다. 야, 안 해요. 서류 생략, 증명서류, 이건 뭐 그렇겠고, 예.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이런 멘트 자체를 지금 하질 않죠. 용도 폐지라든가, 뭐, 지목 폐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아예 수업 시간 안 나온 얘기니까, 패스. 패스! 패스! 넘어갔어요. 예. 자, 복구 관련해서, 그죠? 예. 자, 조정 어쩌고, 계산식, 이런 거 나 패스, 몰라, 패스, 그죠?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시고요. 예. 패스, 예. 안 돼. 예.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런 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거 또 반대로 썼네. 자, 이거 몰라도 돼요. 예. 패스. 자, 7번, 직권정정. 요거 알아야 돼. 자, 직권정정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 시간 내서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직권정정.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자는 될 면적 차이가 오차범위 초과할 때는 직권정정 들어가고요. 오차범위 이내일 때는 될 면적. 초과하면 직권정정. 그럼 외우셔야 돼, 이거는. 예. 이거 초과하면 직권정정 되죠. 자, 잘못 정리, 잘못 입력되면 직권정정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외우실 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면 직권정정. 하나 더. 자, 측량 성과와 다르면 직권정정이에요. 근데 측량이 잘못된 경우 요건 없습니다. 요건 없어요. 면적 증감이 있으면 안 돼. 면적 증감이 없어야 직권정정 되는 거죠. 자, 측량이 잘못된 것만으로는 직권정정 못 하고요. 이걸 가지고 지적, 측량, 적부심사까지 가야 돼. 적부심사. 적부심사를 가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오면 그때는 직권정정이 나옵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잘못했다. 이것만으로는 직권정정이 못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봅시다. 자, 잡종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잡종지로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자동차 관련, 그러면 잡종지예요. 잡종지. 만약에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이러면 주차장이에요. 근데 그냥 자동차로 끝나면 잡종지. 자, 공항 항만시설 잡종지. 자, 노상주차장은 도로 잡종지 아니에요. 부설주차장은 뭐가 될지 몰라. 주된 지목 따라가야 되니까. 이건 잡종지 아닙니다. 도축장, 쓰레기, 오물 처리장, 냄새 나면 잡종지. 자,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도 잡종지 있었어요. 갈 데 없으면 잡종지, 갈 데 왔다 잡종지. 자, 실외 물건 쌓아놓으면 잡종지예요. 독립된 보관시설 그러면 창고용지. 자, 그냥 물건 쌓아놓으면 잡종지. 돌 캐는 채석장 잡종지인데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캐내면 잡종지가 아니니까 걔네들은 따로 빼놨기 때문에 얘들은 잡종지가 맞아요. 야외시장 이런 거 다 잡종지죠. 틀린 거는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섞어가지고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됐고요. 자, 9번 보시죠. 축적 2분의 패스. 패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건데 뭐 어이없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자, 옳은 것은 그랬네요. 등록상. 임야대장에는 지목이 들어가죠. 면적 들어간. 경계 안 돼. 잘못 옳은 거. 경계 안 돼요. 경계는 도면에만 그리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의 선. 좌표 등록부에는 자, 소재 지번 지목 안 돼. 자,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들어가죠. 이거 제가 암기하실 때 좌표 등록부는 소재, 지번, 자, 고유번호, 장번호, 소지고장. 그다음에 이건 비싼 동네 부자들 사는 데죠. 그래서 부좌도 그랬단 말이에요. 부좌도. 부음이 부어도 좌표 도면번호까지. 아주 특이하죠.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가 다 나와.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상 7개. 소지고장, 부자도 끝. 그죠? 그다음에 요거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요. 자, 소지고장, 변명분 이렇게 되죠. 7개. 변동 원인 일자, 명주번, 자, 지분까지. 소지고장은 똑같아. 그죠?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재 지번, 그죠? 자, 지분, 변명분. 도면번호 이러면 안 되지. 도면번호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틀렸죠? 자, 4번 대지권 등록부도 소지고장 변명분에다가 여기는 건전율이 들어가지. 건전. 좌표는 안 돼요.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좌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건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근데 이제 좌표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자, 도면에 위치가 들어갑니다. 도면에 삼각점, 기준점 위치, 건축물 구조물 위치 들어가죠. 도각선과 그 수치 들어가고요. 자, 건축물 위치 들어가죠. 위치. 요거 맞는 말이죠. 5번만 맞고 조금씩 틀리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요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좀 세부적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맞추려고 드리는 건데 굳이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것까지도 연습하셔야 돼요. 자, 11번 복구자료. 요거 외워야 됩니다. 복구자료. 제가 복구자료 중에 측량 결과도 하고 토지동 정리 요거 두 개는 꼭 외워놓으시라고 했어요. 측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결자 들어가는 거 두 개. 물론 뭐 판결도 있겠지. 판결, 등판, 등기나 자 판결도 다 들어갑니다. 또 지적공부 등본 여기다가 이제 당연히 지적공부 등본. 지적공부 등본은 지적공부 원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복구자료로 되겠지. 이거를 소관청이 작성 발행했겠지. 소관청 발행. 소관청이 발행한 자료, 지적공부 등본, 자 등판, 등기, 판결, 그다음에 결까지예요. 끝난 거야. 근데 준비도 계획도 뭐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특히 딴 건 몰라도 결의서와 결과도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니은하고 리을죠. 요거는 니은하고 리은 꼭 외우시고요. 등기도 당연히 되겠죠. 등기 판결도 당연히 복구자료가 되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그죠? 4번 이렇게 됩니다. 측량 준비도 계획도 뭐 이런 건 안 돼요. 결과도가 나와야 됩니다. 측량. 복구자료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12번. 축척 변경. 이것도 절차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을 완료했을 때 신청일 현재 이러면 안 돼. 자, 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공고일 현재. 틀린 거. 바로 끝났네. 시행 공고일 현재 면적하고요. 새로 측량한 면적을 비교해서 변동상을 표시한 토지 이동은 안 돼. 지번별 줘서. 지번별 줘서. 지번별로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을 쓰는 거를 지번별 조서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째는 플러스 몇 제곱미터, 몇 번째는 마이너스 몇 제곱미터, 이걸 하나씩 다 쓰는 거, 지번별로. 이 지번별 조서입니다. 완전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축척 변경 관한 사항을 심의결하려면 당연히 축척 변경 위원회가 들어갔죠. 자, 기왕 나온 거 외워보세요. 시장 군수구청장의 친구들, 자, 5명에서 10명이고요. 공부 잘하네, 전문 지식 가진 자, 돈 많은 애, 토지 소유자. 다시. 공부 잘했으니까 전문 지식이 있지. 돈 많으니까 땅을 샀지. 토지 소유자, 전문 지식 가진 자. 걔네들 중에서 5명, 10명이고요. 자, 공부 잘하네, 돈 많은 애 누가 세? 당연히 돈 많은 애가 세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그죠? 5명 이하면 전원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쁜 애는 위원장, 지명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방금 한 거예요. 자, 지급 받을 자가 안 받으려 그래. 행방불명이야. 그러면 이제 법원 공탁소에다가 공탁하는 거죠. 공탁해서 맡겼다. 찾아가라. 이건 공탁. 네. 그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자,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이걸 위원회에 이의 신청한다면 안 되고요. 소관청에 이의 신청하면 소관청 위원회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거기서 또 1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1개월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틀린 것은 1번 틀렸습니다. 자, 등기법 들어갔네요. 자, 등기법에 갑에서 을에게 어쩌고 승소판 가압류. 이거 안 돼. 뭐 가압류 말석 어쩌고 야 패스 그런 건 보는 거 아니야. 권리자보다 공동 신청으로 하는 거. 공동 신청 찾아봅시다. 합병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는 상속으로 고쳐 읽으셔야 돼. 회사 합병? 그럼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거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회사 두 개 합쳐지면서 없어진 회사가 아버지, 살아남은 회사가 아들. 그럼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신탁 말소도 수탁자 단독이에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한 달 이내 해줘야 돼요. 대장 정리하고 등기도 한 달 이내 해라. 단독 신청. 자, 수용 등기도 단독 신청. 자, 그런데 유증이죠, 유증. 유증은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공동 신청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수증자가 권리자고요. 등기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자, 얘네들이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으로 유증 등기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똑같아요. 유증이다, 유증으로 이전 등기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공동 신청으로 가는 겁니다. 대신에 언제 내 거가 되냐는 달라져요. 포괄 유증은 돌아가시자마자 내 거. 근데 등기는 둘이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특정 유증은 돌아가시자마자 내 건 아니고 줘. 여기까지만 해. 내놔. 이것까지만 다.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될 거거든. 그건 달라요. 내 거가 되는 시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등기하는 절차는 똑같이 공동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왠지 포괄 유증이니까 단독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유증은 공동신청이다.
그래서 이거 5번이 답이 되죠. 자, 15번. 재심의 조정조서 이제 이 패스 제가 무슨 사회행위 취소 이런 거 확정증명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패스. 패스. 자, 16번.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등기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관할이 다르면 안 되지. 직권 말소죠. 관할하면 안 됩니다.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각하인데 이미 맞춰졌으면 이때는 조금 그러네요. 권한이 없는 건 알겠지만 실체관계 부합한다면 이건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는 없어요. 관할 위반이거나 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죠. 농지연체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가압류 결정에 따라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고 이러면 안 되지.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으로 들어왔으면 무효 직권 말소. 자, 본등기 금지 가점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무효 직권 말소. 그렇죠? 다 무효 직권 말소예요. 정답이 2번입니다. 여기 조심하실 게 권한이 없으면 각하는 각하지만 이미 이루어졌으면 이때는 함부로 막 지을 수는 없다. 관할 위반도 아니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도 아니고 다른 각하 사유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말소 대상은 아니다. 물론 소송에서 지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권 말소까지는 못 해준다는 거죠. 17번 수용 잘 나오죠. 자, 수용으로 인한 등기 여기는 단독 신청이 됐습니다. 이게 단독 신청이죠. 수용 등기 단독 신청. 위원회 재결로 실효됐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건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수용됐다가 뺏기는 거는 다시 공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뺏어갈 때는 공동, 돌아올 때는 뺏어갈 때는 단독, 돌아올 때는 공동. 이렇게 됐어요. 불공평해. 수용 등기할 때 등기하는 목적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은 직권 말소. 이거 맞죠? 수용은 단독 신청이지만 거기 걸려 있었던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딱 정리해 줘야 되잖아. 그건 직권 말소로 하는 겁니다. 자, 수용할 때 등기 연월일은 수용 재개를 수용 개시일 재개를 아니라 수용 개시를 해 주죠. 협의 재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용 개시일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등기가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날짜입니다. 수용 개시일로 해 줘야 돼요.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거는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기억 디귿. 자, 18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써줘야 됩니다. 근데 원인 일자는 공란이죠. 계약 일자 같은 경우 계약이 없는데 뭐 계약 일자. 틀렸죠? 두 번째, 유증 등기를 할 때 유류분을 침해한다. 뭔 상관이야? 유류분 침해하든 말든 등기관이 그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실행해 줘 버립니다. 유류분 침해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반환 소송하세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반환 소송하시면 돌려드릴게. 이거예요. 등기관들은 쿨하게 들어온 대로 해드립니다. 개인 재산, 개인 상속 문제는 우리가 안 껴듭니다. 이 소리죠. 상관없이 한다.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죠. 합유. 자, 이거 제가 매도 공탁 그랬어요. 매도 공탁. 이것도 등기 기록이니까 당연히 연구 보존. 10년 아니라 연구 보존입니다. 등기는 연구 보존. 폐쇄 등기도 연구 보존. 등기, 폐쇄 등기, 매도 공탁은 연구 보존 끝. 연구 보존 끝이에요. 참고로 신청서 또는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면 얘는 5년. 10년짜리는 안 해도 돼요. 10년짜리는 뭔가 좀 처음 본다. 그러면 대충 10년이겠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연구다. 연구. 권리 변경 나왔네. 자, 권리 변경. 권리 변경 나왔으면 부부주. 그래서 부부주.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자, 제3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낙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부부주. 맨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제3자의 승낙 또는 재판 등본이 없으면 주등기. 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제3자가 있으나 승낙을 못 받았으면 주등기로 간다. 이거 맞죠? 맞는 거. 옳은 것은 그러니까 5번만 맞는 거네요. 자, 19번 서면 신청, 방문 신청, 보정 취하. 패스. 나가 패스. 자, 20번 임차권 봅시다. 자, 임차권 설정 등기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동의를 얻어. 임대차는 함부로 전대를 못하는 거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임차권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 거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입니다. 자,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들어왔다. 이거는 임대차 종료 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종료 후 법원 가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대항력 때문에 이렇게 현재 임차인 보여주려고 해준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딴 데 넘기겠다.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미등기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오면 이때는 직권보존 등기 해주는 거죠. 직권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명인이 직접 신청을 안 한 거니까 명신이 아니야. 자, 명신이 아니면 등기필 정보가 안 나오니까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죠.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 이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있으면 그거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정이기 때문에 이거 안 썼다고 본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정 없다고 임차권이 완전 통으로 무효돼야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자, 그래서 틀린 거를 고르는 거면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리을. 이렇게 3번이 답입니다. 자, 20번 공동저당. 요거는 제가 좀 신경 쓰고 있죠. 공동저당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패스하고 싶은데. 자, 공동저당은 이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그림 그려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공동저당 부동산이 두 개가 있어. 그거 내가 1순위 두 개를 다 묶어놨는데 그중에 이쪽 것만 경매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부동산 내 후순위 걔가 열받아서 나한테 찾아오겠지.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러겠죠. 그래서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 받았으니까 후순위권자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저쪽 거 안 쓰지? 내가 더 쓸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선순위권자가 얼마 받아갔는지 기록할 필요가 있지. 제가 어느 부동산이 경매로 얼마 팔려서 제가 얼마 빼가더라. 나 얼마 받아야 된다. 이거 다 써야 돼. 그래서 이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저당 대위죠. 당연히 공동저당 등기할 때 어느 부동산 공동이다라고 자 신청서에 써내야죠. 써서 낸다. 맞죠? 네. 자, 공동저당 설정 등기할 때 한꺼번에 들어갈 때는요. 요 부동산 저당 1번 밑에다가 끝에다가 저 저당도 같이 저 부동산 같이 묶었다. 이쪽에다가 이쪽도 같이 묶었다. 그래서 서로 묶여 있다라는 표시를 끝부분에 하게 돼 있어요. 끝부분에 공동담보다 A 부동산에는 B 부동산 묶여 있다. B 부동산에는 A 부동산 묶여 있다. 이렇게 끝에 써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C 부동산에 또 들어왔다. 이럴 때는 그 선 걷으니까 부기등기로 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에다가는 부기등기, 새로 들어온 애는 끝에다가 해서 공동으로 세 개가 같이 묶였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런 멘트가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한꺼번에 들어오면 바로 각각 끝부분에다가 공동담보다 A 부동산에는 B 부동산이 도와주고 있다. B 부동산에는 A 부동산이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엮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긴 했는데 같이 들어온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동저당 등기할 때, 자, 3개면 공동담보목록 안 들어옵니다. 5개가 넘어야 돼.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이 작성되는 거고요. 이 공동담보목록 잘 나오는데요. 5개 이상이란 거 하고 누가 작성하냐? 등기관이 작성한다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자, 틀린 거는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하고 2개가 되겠네요. 자, 기억 리을. 자, 22번. 요거 작년에 나온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A, B, C. 자, A 가등기.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전세권, 임차권이 용의권이잖아요. 용의권 가등기에 용의권 본등기가 들어가면 용의권만 지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살려주는 거야. 지우지 않아. 그죠? 살려준다는 표시를 뭘로 할까? 살려준다. 이렇게 합시다. 살려준다. 그다음에 저당가등기다. 그럼 다 살려줍니다. 저당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일 때는 뭐 말소될 게 없어. 저당가등기가 워낙에 센 저당권 선진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지워도 나중에 경매 칠 때 지우면 되니까 지금 안 지워도 돼. 너 어차피 후순위다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자, 만약에 소유권 가등기를 걸고 소유권 본등기를 쳤다. 근데 가처분이 있어. 야, 너 위험하다. 나가. 이렇게 된 거야. 내 소유권 가등기 걸 때 너 없었지? 나가. 이렇게 된 거야. 얘도 결국은 소유권을 체거하게 되거든요. 소유권이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가처분에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못 지우는 거예요. 그때는 살려둬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조금 부정확한데 해당이라는 멘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출제 오류 한번 우겨보세요, 이거. 그다음에 자, 저당권은 다 살려준다 그랬죠? 다 살려줘야 됩니다. 저당 가등기에서는 말소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만 말소 대상이 되겠네요. 자, 23번은 이제 법원이 할 수 있는 이의신청 명령은 해당 처분을 명하는 건데 그 해당 처분까지는 몰라도 돼. 패스. 가등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가등기 틀린 거. 자, 가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나왔죠?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제가 수업 시간 명무관에서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무자 이해관계인 명무관. 명무관이 혼자 싸운다고 혼자 싸워서 죽여버린다고 그죠? 죽여버리죠. 그러네.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명무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자, 명인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지상권이네, 지상권. 자, 지상권 용의권 가등기로 용의권 본득이가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저당권, 이건 상관없잖아요. 나 써야 되는데 저는 안 쓰잖아. 그러면 이건 말소 대상이 아니지. 그죠? 틀렸네? 정답 2번. 끝났어요. 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처음 할 때, 자, 의무자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받거나, 자, 이래야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자, 촉탁 등기 아니에요. 명령 등기 아니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사인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서 쓰고 바로 둘이 합의해서 등기소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계약서 쓰고 가등기 할 수 있다요. 유증은 달라. 유증은 유언장이니까 죽고 나서 하는 거예요. 사인 증여는 계약서 쓰고 바로 갈 수 있다. 그죠? 유증은 유언장 나오자마자 죽지도 않았는데 갖고 가면 유언장 고쳐버려. 그래서 죽고 나서 가는 거예요. 자, 유증은 유언장이고 사인 증여는 계약서니까 증여계약이니까 살아생전 바로 갈 수 있다. 하나에 가든 게 여러 명이 걸려 있으면요, 혼자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혼자 자기 거를 해야지. 혼자 가면 자기 것만 하는 겁니다. 혼자 전체 할 수 있는 거는 보상밖에 없어. 보존상속. 보존상속은 자기 것만 못해요. 전체를 해줘야지. 근데 나머지는 각자 것만 해야지 나머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정답이 2번이니까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의고사 해설 마치겠는데요. 뭐 조금 좀 지나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걔네들은 뭐 이렇게 패스하는 연습 좀 해야 되거든. 수업 시간에 꼭 공부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나면 완전 낯선 것들은 풀지 말라는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넘어간 연습하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 문제들이면 쉬운 문제들은 쉬웠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오셨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하면 열공시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방문가 인강생이다 또는 뭐 인강으로 독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가입 처리해 드릴 테니까 뭐 1대1 질문이라든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공시 밴드 열공시 TV 유튜브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